여러분, 혹시 오늘이 월급날이신가요? 아니면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은행 어플을 켤 때 그 묘한 설렘,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드디어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왔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오후가 되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쑥 빠져나가고 월세가 이체되고 밀린 통신비와 각종 구독료가 알아서 로그아웃을 해버리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은행 어플을 열어보면 분명 아침에는 두둑했던 통장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상사 눈치 보며 야근까지 해가며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남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이 상황, 과연 남일 같으신가요? 우리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월급이 적어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찾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정도 배달 음식은 먹어도 되지. 이번 달도 무사히 버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며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소위 말하는 시발 비용이나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출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기는커녕 왠지 모를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의 쾌락을 돈으로 빌려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소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쇼핑 앱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바로 그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택배를 뜯고 나면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뇌는 다시 그 쾌락을 얻기 위해 더 비싸고 더 자극적인 소비를 부추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고 소비로 인해 줄어든 잔고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2030 세대가 돈을 모으기 힘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강력한 도파민의 덫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여기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엇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미래를 위해 통장에 묶어두는 행위를 우리의 무의식은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먼 미래의 안정감은 너무 추상적이고 당장 눈앞의 치킨과 시원한 맥주 한 캔은 너무나 구체적인 현실이니까요.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음의 장벽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저축은 오늘 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자유를 선물하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수많은 방법론 중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통장에 남는 돈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액을 떼어내어 다른 통장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겁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나에게 먼저 지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돈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통장 쪼개기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번 달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아직 쓸 돈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 돈의 이름표를 붙여주고 방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딱 4개의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굳이 가계부를 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돈이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그야말로 돈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거장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그 즉시 우리가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다른 세 개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장 잔고를 반드시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 통신비, 공과금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이체해버리세요. 급여 통장이 텅 비어 있어야 우리의 뇌는 이제 남은 한 달을 남은 돈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통장이라는 두려움이 오히려 통제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 저축 통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에게 먼저 지불하라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금액이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두세요. 이 통장의 절대 규칙은 없는 돈 치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통장은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체크카드도 만들지 마시고 인터넷 뱅킹 앱 첫 화면에서도 안 보이게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줄어들어 빡빡하게 느껴지겠지만 인간은 적은의 동물입니다. 두세 달만 지나면 줄어든 생활비에 맞춰 살아가는 나의 놀라운 생존 본능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소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커피값, 친구들과의 약속 등 한 달 동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축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남은 돈을 이곳에 넣고 이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소비 통장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때도 이 돈 모아야 하는데 하며 찝찝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 미래를 위한 저축은 완벽하게 끝내놓았기 때문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되는 돈입니다.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오거나 경조사가 몰리는 달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피눈물 흘리며 모아두었던 저축 통장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바로 비상금입니다. 보통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의 금액을 목표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상금 통장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일상에서 느끼는 원인 모를 불안감이 싹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버틸 수 있다는 단단한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통장을 세팅하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의지력이라는 불완전한 자원에 기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나면 저녁에는 남은 의지력이 바닥납니다. 이때 오늘은 치킨 시켜 먹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통장 쪼개기와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냥 세팅된 대로 굴러가니까요. 돈 관리는 머리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28살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달 카드값에 허덕이던 A씨는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월급날 다음날 아침 30만 원이 무조건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걸어둔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주말에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실 돈이 부족해서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가 되자 자연스럽게 약속을 한번 줄이고 배달 대신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A씨의 숨겨둔 통장에는 원금만 360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져본 진짜 내 돈이었습니다. A씨는 이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존감을 얻었고 이제는 저축액을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가 주는 가짜 돈의 유혹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실 미래의 내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빚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결제하는 순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도파민 소비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당장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혜택도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1년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해보세요. 통장에 있는 잔액 안에서만 소비하는 습관, 내 눈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그 뼈아픈 감각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돈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고 궁상맞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돈을 쓰되 소비의 질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긁는 1, 2만 원의 푼돈들은 기억에도 남지 않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지출을 통제하고 모아서 정말 내가 가치를 느끼는 곳에 써보세요. 싼 커피를 매일 마시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있는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겁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통제된 소비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입니다. 돈 관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달이 생깁니다. 연휴가 길어서 지출이 빵꾸가 나거나 충동적으로 비싼 옷을 질러버릴 수도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역시 나는 안 돼 라며 모든 시스템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통장 시절로 돌아가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 폭식했다고 다음 날부터 매일 치킨을 먹지 않는 것처럼 돈 관리도 똑같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훑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메꾸거나 다음 달 소비 예산을 조금 줄이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시스템을 유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도파민의 자극적인 쾌락 대신 우리는 이제 세로토닌이 주는 은은한 행복감을 배워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돈이 쌓이는 숫자를 볼 때,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 금액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 뇌는 아주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에 수개월을 기다려 목돈을 만드는 과정은 고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난한 기다림의 근육을 키워야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호구로 전락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첫 번째 목돈을 모아본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당장 내일 때려치워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라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fuck human이라고 부르는 나를 지키는 진짜 방패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회사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통장에 든든한 잔고가 생기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납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통장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기 위함입니다. 재테크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당장 오늘 은행 앱을 켜서 통장 하나를 새로 개설하는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세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비대면으로 저축용 통장 하나를 만들고 월급날 1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자신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돈을 부리고 통제하는 삶의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5년 뒤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월급 전날 잔고 부족에 시달리며 신용카드 명세서를 두려워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단단하게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재테크 투자를 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인가요? 그 두 가지 미래의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소비 습관은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텅장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담아둘 그릇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저축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고
나에게 먼저 지불하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